8월 10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유사시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정말 받고 싶지 않은 게, 받지 않았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암보험금인데요. 그런데 막상 암에 걸려 암과 사투를 벌이는데 보험사들이 요양병원 치료비는 안 된다, 뭐는 이래서 안 된다, 뭐는 저래서 안 된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암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면 어떨까요? 로투데이, 오늘은 요양병원 치료비에 대한 보험사들의 암보험금 지급 거부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청와대에 관련 청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의 말을 장한지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저희 엄마는 말기암 환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지난 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원입니다. 청원인에 따르면 시장에서 과일을 팔아 세 딸을 대학까지 가르친 청원인의 어머니는 지난 2015년 3기 직장암 판정을 받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3기 직장암 판정. 이미 인근 림프절까지 전이가 된 상태로 고된 항암 치료에도 불구하고 2017년 암은 간과 폐까지 전이됐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항암 치료를 거듭한 끝에 천만다행으로 간 절제 수술을 하고 지금은 젤로다라는 항암제를 투약받고 있습니다. 세브란스에선 퇴원했지만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진 청원인의 어머니는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청원인의 어머니가 딸들에게 폐 안 끼치겠다며 가입해놓은 암보험이 있었단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 보험사인 KDB 생명보험 측에서 요양병원 치료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엄마 스트레스 받으니까 저를 통해서 연락해달라고 했는데 또 거기서 또 안 된다고 엄마한테 연락을 하셨나 봐요. 네. 그래서 또 이제 엄마가 또 저한테 전화를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말씀을 드렸더니 청원인에 따르면 보험사 측은 처음엔 요양병원에서 항암 치료로 처치하고 있는 젤로다가 직접적인 항암 치료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청원인과의 통화에서도 보험사 측 손해사정사는 젤로다는 직접적인 항암 치료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젤로다 먹고 있잖아요. 젤로다 네. 항암제예요, 선생님. 항암제로 분류는 되어 있는데 네. 이게 그 암 수술 후 보조요법, 그러니까 이게 재발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처방이 되는 약이고 네. 그 직접적인 치료 목적에 해당하는 직접적인 약은 치료. 젤로다로 항암을 한 게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젤로다가 무슨 직접적인 항암 치료제가 아니라고 하는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따지자 이거를 네. 무슨 말씀이시지? 전이가 돼서 처음부터 저희가 먹었던 약이 젤로다고요. 네. 그게 간접적으로 보조를 한 게 아니라 약을 계속 드셔야 된다고 하셔서 엄마가 손발이 걸음을 못 걸으시는데도 저희가 그 항암약을 못 끊고 있어요. 네. 이게 무슨... 보험사 측은 대법원 판례에 나온 다른 항암제를 언급하며 계속해서 젤로다까지 직접적인 항암 치료제는 아니라는 취지로 말합니다. 현재 판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아니요, 어머니가 드셨던 약이 네. 젤로다뿐만 아니고 뭐 암노바, 헬릭스 몇 가지 항암제가 있어요. 근데 네. 그런 약들이 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로 이제 볼 수 없다고 판례들이 나온 게 있는데 대법원 판례는 아직까지는 그 약들이 인정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저는 이에 청원인이 KDB 생명보험본사에 다시 전화를 걸어 젤로다가 직접적인 항암 치료제가 아니면 뭐가 항암 치료제냐고 거듭 항의하자 보험사 측은 의료기관에 자문을 구하고 있다며 한 발 물러섰다고 합니다. 법률방송이 입수한 KDB 생명보험이 중앙대병원에 요청한 의료자문에 대한 회신입니다. 회신은 청원인의 어머니에 대해 전신의 모든 장기에서 전이암의 발현 가능성이 있는 잔여암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고식적 항암 화학 치료가 필요한 환자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청원인의 어머니가 투약 중인 젤로다에 대해 2018년 1월 8일부터 젤로다를 시행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며 젤로다는 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시행되는 항암 화학 치료 약제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젤로다는 직접적인 항암 치료제가 아니라는 KDB 생명보험 손해사정사의 말과는 180도 다른 회신입니다. 우리 엄마는 첫 번째부터 이걸 항암으로 적용을 했었고 지금도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이게 항암제가 아니면 어떻게 된 거네.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억울해서 글을 올렸어요.
그런데 젤로다가 직접적인 암 치료제가 맞다는 자신들이 구한 의료자문에 대한 중앙대병원의 회신에도 불구하고 KDB 생명보험의 대응은 또 예상을 크게 빗나갔습니다. 당연히 보험금을 주겠거니 했는데 이번에는 요양병원 치료 자체를 문제 삼아 보험금 지급을 다시 거부하고 나선 겁니다. 이에 청원인은 저희 엄마의 경우까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대체 누가 어떤 경우에 암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모르겠다며 이 억울함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호소하기에 이른 겁니다. 엄마는 보험이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사항을 다 알고도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것이 청원인의 하소연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선택적 필수적 치료가 아니라 요양병원에서 치료는 다 선택적 치료라고 나와 있어서 그 결과에 그렇게 해서 이제 더 이상 지급이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렇게 올린 거였거든요. 이와 관련 KDB 생명보험 관계자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보험금 지급 거부는 젤로다의 문제가 아니라며 요양병원에서 직접적인 치료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여부가 쟁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애초 젤로다가 직접적인 항암 치료제가 아니어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던 말과는 달리 지급 거부는 젤로다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을 바꾼 겁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젤로다는 해당 요양병원이 아니라 상급병원에서 처방받은 내용으로 요양병원에서 직접적인 처방 치료가 없어서 보험금 부지급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추가 조사를 더 해보겠지만 보험금 부지급 결론이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청원인은 요양병원 치료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사 결정에 불복해 현재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대학병원이나 일반 병원이 아닌 요양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는다는 이유로 암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사례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보험금을 주지 않겠다는 보험사 결정에 반발해 환자 보호자가 청와대 홈페이지에 보험사의 행태를 비판하는 청원글을 올리는 한편 금융감독원에 민원도 제기해 놓은 상태인데요. 어떻게 될지 짚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장한지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청원인의 어머니는 현재 말기암 상태로 요양병원에서 젤로다라는 항암제를 투약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 현직 손해사정사는 보험사 측에서 의료자문을 구했는데 보험사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례적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의료자문 가잖아요. 네네. 그러면 거의 고객한테 유리하게 안 나와요. 뭐 암보험이 됐던 뭐 고객님들이 뭐 저기 사망 사고가 됐던 아니면 뭐 이제 장애를 청구한다는 장애보험금이 됐던 의료자문하는 의사분들이 다 보험사 측 쪽 의견으로 많이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KDB 생명보험이 의료자문을 의뢰한 중앙대병원에서 젤로다가 직접적인 치료 목적 항암제가 맞다는 회신을 했다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말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의뢰하는 의료자문이 네. 좀 객관적이지는 않다는 게 여론이거든요, 실제로. 보험사 쪽으로 조금 좀 치중돼 있다는 이런 게 많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치료가 맞다는 내용으로 나왔다고 하면, 이거는 보험회사가 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사실 줘야 되는 근거가 맞는데 좀 억울하시겠네요, 사실. 박창준 손해사정사는 그러면서 젤로다를 처방한 게 요양병원이 아닌 대학병원이어서 요양병원에서 직접 치료가 없었고 따라서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KDB 생명보험 해명도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합니다. 보험금을 주지 않을 이유를 만들어내려는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이 박창준 손해사정사의 지적입니다. 약 자체는 네. 젤로다, 그냥 요양병원에서 젤로다가 처방을 내린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어봐서, 그쵸. 약은 뭐 상급병원에서 거기 상급병원에 있는 의사가 처방해주고, 네. 뭐 거기 근처에 있는 약국에서 약 받아서 그냥 먹기만 네. 거기 요양병원에서 한 것 같거든요. 뭐 안 주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발목 잡힌 꼴이거든요, 사실 그게. 네. 이에 환자 보호자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원을 올리는 한편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보험사가 기존의 보험금 부지급 태도를 적극적으로 바꾸거나 상황이 일순 좋아질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합니다.
금감원 민원조차가 그렇게 실효성 있게 움직이지가 않아요. 보험회사에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금감원 민원 조사관들이 직접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이제 이런 민원 접수가 됐으니까 보험회사에서 뭐 조사를 해보거나 알아보고 그 사실을 뭐 가르쳐 달라, 또 결과에 대해서 알려달라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다시 이제 비슷한 결과가 그냥 반복되는. 민원인이 보험금 부지급의 부당함을 증명해 금감원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권고 결정을 내려도 보험사가 반드시 이를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금감원에서 실질적으로 뭐 지급 권고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거기에 뭐 반드시 응해가지고 보험사가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는 없으니까. 또 그런 의무는 없고요. 예, 네. 실질적으로 거부하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는 네. 경우는 결국 이제 소송밖에 없는 거죠. 금감원은 지난해 말기암 환자, 종합병원 항암치료 병행 환자, 암수술 직후 환자 등 조건 가운데 하나에 포함되면 요양병원 입원 환자도 입원비 지급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금감원의 권고에도 하지만 보험사들은 요양병원의 경우 일단 암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권고사항이라고 해서 이걸 반드시 따르지 않고요. 네. 따르지 않고 사실 이제 이걸 인정하기 시작하면 본인들이 보험금 지급이 아마 본물 터지듯이 터질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지난해 10월 당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암 입원 보험금 관련 분쟁 조정은 1,8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네, 요양병원 암보험금 지급 거부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이게 뭐 요양병원 이런데 선택적 치료 이런 거는 원래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 건가요? 뭐 약관에 있어서 이제 그렇게 네. 되는 것이기는 한데요. 네. 관련해서 2008년 대법원 판례가 하나 있기는 합니다. 당시 네. 대법원이 이 뭐 암노바, 네. 뭐 헬릭소 이런 항암요법과 관련해서 환자의 면역력 강화를 통한 대체 항암요법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항암 효능이 입증된 바는 아직 없고 네. 투여만으로 암 치료의 직접 치료 목적은 아니다. 그래서 투여를 위해서 반드시 입원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판시했거든요. 네. 2013년에도 비슷한 판결이 있기는 했습니다. 네. 그런 뒤에 금감원에서 2015년에 네. 암이나 암 치료, 뭐 그로 인해서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 치료 목적 이런 경우에는 암 입원비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안내를 했는데요. 이러면서 네. 이 2008년 대법원 판례를 언급했습니다. 네. 그 뒤에 보험사들은 이 2008년 판례 그리고 보험사의 금감원의 보도자료 이걸 근거로 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게 뭐 대법원 판례가 그렇다고 하면 뭐 억울하긴 해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좀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대법원 판례가 그렇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몇 년 사이에는 이 보험 계약자들의 네. 주장을 법원이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해서 판결 경향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이게 네. 과연 치료 목적이냐 아니면 요양 목적이냐 또는 뭐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느냐 이거를 판단하기 시작을 했는데 네. 보험사들은 계약자들에게 불리하게 한 그 아까 2008년, 네. 2013년 그리고 금감원 보도자료만 들어서 거의 뭐 무조건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네. 그러고 나면 뭐 소송해서 받아가야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다 네. 보니까 소송해서 받아라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그런 네. 점에 대해서 비난이 좀 많습니다. 뭐 관련 판례가 어떤 게 있나요? 좀 전형적인. 2016년 다 네. 23,064호 판결인데요. 네. 이때 대법원은 이제 상고 기각하긴 했는데 네. 보험사가 지고 온 사건의 상고를 기각했는데 네. 심리불속행이라고 해서 네. 뭐 특별히 상고 이유가 되지 않는 경우에 심리하지 않고 네.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해 버립니다. 그래서 네. 대법원은 뭐라고 한 것은 없지만 네. 고등법원 판결에서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그 치료 목적이라고 인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1심, 2심에서 어느 정도 치료 목적이라고 인정했고 네. 그 점에 대해서 대법원이 그런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고 보험사의 상고를 기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던 거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보험사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암 보험금 지급 거부하면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이제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하는 네. 경우에 먼저 보험금 지급을 계속 요구하면 보험사가 먼저 보험금 채무가 부존재한다 이러면서 소송을 하는 사례도 있고요. 네.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입니다. 이런 경우는 보험사가 원고가 되고 이제 보험 가입자가 네. 피고가 되겠죠. 또는 아예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적극적으로 내기도 합니다. 원고가 이제 보험 계약자나 가입자가 네. 되고 피고가 보험회사가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우리 아까 그 네. 서울고법, 그다음에 고등법원 판결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게 치료가 필요한 네. 것인가 아닌가를 주로 다퉈야 됩니다. 고등법원 아까 그 판결에서 네. 인정한 거는 항암 치료라는 것은 이렇거든요. 그 치료하다 보면 네. 항암 치료제 또는 뭐 화학요법제가 암세포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공격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 뭐 구토도 나고 머리도 다 빠지고 뇌도 굉장히 신체적으로 네. 약해집니다. 그래서 치료를 견디지 못하니까 일정 기간 체력을 보충하고 네. 그리고 다시 항암 치료하고 이런 식으로 몇 회 이렇게 네. 하는데 그 중간에 체력 보충을 위한 기간 이것이 네. 치료에 필요하다는 것이 이제 고등법원 판례였거든요. 네. 이런 점에 비춰 보면 우리 판례가 점점 치료에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소송을 내거나 네. 아니면 뭐 소송이 들어왔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데요. 보험회사에서는 네. 일단 소송을 하는 게 크게 손해가 아닌 점 때문에 네. 소송으로 유도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네. 이거는 좀 금감원이 됐든 어디가 됐든 좀 적극적으로 좀 바꿔나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또 뭐 일종의 갑질인 것 같은데 좀 구조적으로 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걸 좀 마련을 해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임관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1호 판사로 화제가 됐던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다음 달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사법부 독립과 국민 기본권 보장, 소수자와 약자 보호에 확고한 신념을 가졌다고 대법관 제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보험금 95억 원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 교통사고 남편에 대해 파기환송심이 살인죄는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를 물어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전고법은 아내를 살해하려 일부러 사고를 낸 게 아닌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모텔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이 숨지고 24명을 다치게 한 40살 김모 씨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은 김 씨가 조현병 등 심신미약 상태를 감안해도 비난 가능성이 높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관련해 서울시청 여성가족정책실장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자료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 조선일보 기자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해당 기자는 시청 직원에게 현장에서 적발됐고 경찰은 건조물 침입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8월 10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